네, 안녕하세요. 로파의 팟캐스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이동현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피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박영하 이제 본부장님이랑 이제 최두아 대표님을 모셨는데 오늘 스피치 너무 저도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원래 이제 이런 스타트업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헬스케어랑 살짝 이제 관련이 있는 이런 좀 회사에 있었어가지고 저도 들으면서 정말 다 너무 공감하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너무 좋게 들었고요. 사실 이제 컴업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이제 좀 스타트업 위주로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이 들어오시고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스타트업 뭐 헬스케어 쪽으로 스타트업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좀 스타트업 뭐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좀 어떻게 좀 추천을 해주시고 뭐 좋은 말씀을 혹시 뭐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팁 이런지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하셔야 될 것 지금 같은데. 저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네. 뭐 어드바이스 네네 맞습니다. 네. 하시는 거죠? 아니면 초기로 완전 그냥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네.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네. 언젠가는 자신만의 사업을 하게 된다. 네, 그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 네. 뭐 우리가 뭐 농담 삼아서 뭐 어떻게 해도 결국은 우리 치킨집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만 하는데 네네.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내 중심의 내 업을 하게 되는 이제 시점들이 오게 될 거고 저는 그게 창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 언젠가는 한 번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나도 언젠가는 창업하게 될 잠재적 스타트업 창업자다라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이템도 따로 보이고 사람도 따로 보이고 이렇게 돈도 따로 보이고 이렇게 네. 다 새로운 시각으로 그런 여러 가지의 리소스들, 에셋들을 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게 이제 되게 우리나라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미 반은 시작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창업을 일단 하시면 매일매일 되게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네.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어려움들을 내가 나를 단련시키고 내가 더 튼튼해진 회사를 만들게 되고 하는 과정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네.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또 내 자산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관점이 바뀌면 이제 생각보다 덜 어렵게 그 이제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서 네네. 그런 이제 시간들이 나이테처럼 쌓여 나가면 네네. 이제 그러면 나도 이제 창업자나 경영자로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회사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너무 워낙 이제 많이 있고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AI 쪽으로도 나오는 뭐 회사들 굉장히 많고 아니면 뭐 모바일 플랫폼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뭐 개인적으로 좀 헬스케어 쪽에서 이러한 스타트업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좀 생각 있으실까요?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네. 뭐 이제 요즘 사실은 많이, 그러니까 뭐 웰니스나 네. 이제 케어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어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부분이 새로운 이제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네. 그런 TV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진짜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케어해 줄 수 있고 나의 파트너로서 디지털적으로 같이 내 정신적인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네.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정신적인 부분은 남한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자기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기도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디지털 또 비대면 이런적인 측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더 많이 연구되고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것도 뭐 컨설팅이라는 이제 뭐 업체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요즘에 좀 핫한 좀 마인드셋이라는 어플도 있는데 그쵸. 정말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이렇게 네. 침대에 누워서 이런 맞습니다. 어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헬스케어는 헬스케어인데 좀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을 해주구나라는 걸 저도 굉장히 많이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는 이제 보험 쪽으로도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좀 완전 대기업 쪽으로도 많이 했었는데 스타트업도 이제 많이 하는데 혹시 지금 스타트업으로서 보험 쪽으로 좀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좀 있으실까요?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스타트업과 보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이링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그래서 사실 경계는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보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하고. 혹시나 아프시면 이제 이제 어떤 치료 비용을 또 지원하고 하는 게 또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너무 치료 비용에만 포커스를 했다면 이제 지금은 고객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이제 가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스타트업 측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자체를 조금 뭐랄까 이거 하면 돈이 될까 이런 생각보다는 이거 하면 진짜 나의 고객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진짜 코어 문제를 고민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정말 이제 보험사하고도 콜라보도 엄청 더 잘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앵글을 조금 더 좀 약간은 심각하게 바꿔서 정말 내 앱을 쓰는 고객들이 정말 이걸 씀으로써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네네.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면 저희 보험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픈마인드로 같이 얘기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스타트업 쪽으로 좀 보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아마도 저랑 지금 로파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코파운더님께서 이제 질문을 여쭤보셨는데 그 혹시 정신 건강에 대한 이제 보험이 혹시라도 이제 미래에 있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혹시 이러한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신 건강도 건강의 일부고 네. 그 정신에 대해서 그 아픈 것도 이제 네. 그 아픔의 일부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보험을 제공하는 시대가 올 것 같고요. 조금 테크니컬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보험은 어떻게 보면 경험률을 베이스로 그러니까 보험의 상품을 디자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치과 보험이다. 그러면 치과에 해당하는 뭐 임플란트면 임플란트에 얼만큼 고객들이 비용을 쓰고 어떤 치료가 있고 이런 이제 경험률 데이터가 이제 네네. 쌓이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정신 건강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그런 어떤 경험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안 돼 있다면 앞으로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쌓이면 충분히 이제 정신 건강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이 커버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되고 저는 더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정신적인 문제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좀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좀 잡을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Very good question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이제 스타트업의 이제 그 스피릿을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우두아 대표님도 본 세션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산업의 발전이란 게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면에서 그 부분도 사실은 계속 만들어가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그 펫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펫보험을 처음 만들 때 그러면 내 강아지가 이 강아지인지 네. 또 그잖아 강아지 얼굴이 다 그 인식 우리처럼 네. 주민등록이 있는 게 네, 아니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등록증이 있다고 하지만 네. 충분히 이제 그거를 악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아예 그 보험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또 보험을 론칭을 하고 또 상품을 론칭하고 인더스트리가 시작되면서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은 이제 최두아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스타트업 씬에 있을 때 특히 헬스케어에 있으시면 아마도
좀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들었어요. 좀 뭐 법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고 아니면 혹시라도 뭐 에러가 있으면 이게 정말 좀 많이 뭐 피해를 끼칠 수가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하면 과정이 되게 어렵다는 말을 저는 가정이 어렵다고 지금 들어가지고 아, 네. 그 가정도 어려웠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면서 네. 네. 그 아마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의 건강을 다루는 일이니까 상당히 엄중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못된 서비스를 주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아니면 그 네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막을 거냐에 네네. 대한 이슈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회사들이 회사지만 병원이 아니지만 임상 시험을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앱을 썼을 때 정말 얼마나 좋아지는지 네네. 또는 어떤 부작용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지를 그 적응증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을 모아서 임상 시험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효과성과 부작용을 발부를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효과성이 있고 부작용이 없거나 적다라고 해서 이게 더 플러스 요인이 많다라고 하면 그게 서비스로 출시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작용의 이슈들은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고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규제의 이슈들, 그러니까 의료법이나 뭐 약사법이나 뭐 여러 가지 규제 이슈들은 사실은 예전에는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산업이 이제 등장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기존 헬스케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데 최적화된 이제 규제 트랙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 이제는 이런 새로운 가치가 발견이 됐으니까 이제 이러한 이 부분들을 좀 열어주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고 네네. 그런 이제 사회적 합의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년 전부터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사들이 예방 중심, 관리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국가에서 내줬어요. 네, 그래서 이거 예방하고 관리하는 쪽은 너희들도 사업화해도 돼라고 이제 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다니게 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뭐 신용관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잘 완화해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 6년 전에는 이 풀리지 않고 어려웠던 이런 규제적 이슈들이 지금 밸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뒷받침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규제적인 부분들도 차근차근 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이제 많이 해소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헬스라는 게 국내에서 산업화되기 위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헬스케어라는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사실 이렇게 좀 긴 시간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 아니면 하시다가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가 이제 12년 차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도 사실 뭐 매일매일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 자고 일어나서 회사 가면 어려운 일이 발생해 있습니다. 누가 막 만들어서 막 어디다 회사에다 갖다 놓는 이런 느낌처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놨지?라고 할 정도의 문제들이 매일 생겨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자금이 없어요. 그러면 뭐 이번 달 월급 어떡하지? 이번 달 어떻게 우리 외주 용역한 대금 어떻게 지불하지? 뭐 이런 자금의 문제가 이제 죽을 만큼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이 잘 일하던 우리 뭐 임직원 동료 여러분이 갑자기 두한님, 저희는 님이라고 부르니까 두한님 잠깐 저 좀 뵙죠 라고 얘기하면 심장이 그때부터 심장이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달라 만나서 얘기하면 제가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 숱하게 많이 그 다음에 이제 트라우마가 한 일주일 갑니다. 이거 어떡하지? 막 이거 누구를 또 어떻게 해서 일을 하지? 이런 어려움들은 계속 생겨났고요. 2010년에 창업했는데 창업하고 나서 2018년도까지는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시장을 못 찾겠다. 도대체 이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누구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겠냐를 잘 찾지 못하는 게 너무 괴로운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못 창업한 거죠. 이거 다 알고 창업했어야 되는데 이 창업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거든요. 일단은 그냥 창업부터 하고 싶다. 빨리 이렇게 하고 빨리 회사 만들고 막 법인 등록하고 사무실 얻고 막 사람 뽑고 해서 맞습니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강해요. 근데 이 아이템이나 진짜 좋은 걸 어떻게 만들고 밸류를 창출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뒤에 하지 뭐 약간 이런 마음이 솔직히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원하는 니즈를 진짜 제대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데까지 한 8년이란 세월이 저는 지난 거고요. 네, 그 네. 기간들이 너무 힘들었죠. 아. 너무 약간 자책도 많이 하고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하겠다고 했을까. 네. 그러다 이게 시장에 만족도를 줄 수 없으니까 이제 제품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도 없고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금도 마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그것 때문에 동반해서 이제 발생을 했던 거라서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안 죽으려고 막 찾아 헤매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시장도 두드려보고 하면서 네.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실제로 그 가능성을 증명해내고 이제 하면서부터 조금 더 회사처럼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네네. 물론 이제 거기서부터 또 다른 이제 어려움이 또 존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저를 막 짓누르고 있었던 약간 생존의 어려움을 한 4, 5년 전에부터는 네. 약간씩 조금 해결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 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어서 그러면 좀 마켓을 처음에 이제 찾으셨을 때 좀 어떤 확정을 짓고 이렇게 좀 정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네네. 저희는 이제 보험사가 저희의 주 고객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보험사들이 우리의 가입 고객들을 건강을 잘 관리해서 미래에 덜 아프게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라고 하는 니즈를 발굴한 겁니다. 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막 전화하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막 보험 가입 고객들 쫓아다녀가지고 이거 드시고요, 이거 드시지 마시고요, 운동 좀 하시고요, 네. 이러면 좋지만 네. 너무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앱 깔아서 잔소리 하는 거예요. 네, 앱 깔아서 잔소리 하면 네. 비용이 싸요. 네, 그리고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되게 빠르게, 네네. 싸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험사를 대신해서 해줄게 라고 하는 니즈를 발굴하고 이제 네네. 그걸 저희가 시장으로 치고 들어간 게 이제 저희가 그 니즈를 발굴하고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궁금했었던 게 이제 박영하 이제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스타트업 회사에서 보험이랑 같이 좀 일을 하고 싶어 하구나라는 이제 이런 말을 들으시면 좀 처음에는 좀 어떠한 생각이 혹시 들으셨는지.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죠. 왜냐면 이제 그 보험이란 게 사실은 처음 가입해 놓고 아플 때까지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네. 사실 들으라서 들었는데 나는 뭐 하나도 베니핏을 못 받고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을 든 고객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보험이기 때문에 고객의 건강을 지키는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뭔가 서비스를 해준다. 그럼 저희는 귀가 쫄깃해요. 정말로. 그래서 귀가 쫄깃하고 솔깃하게 만들었어요. 귀가 쫄깃하고 그러면 이거 정말 우리 고객들한테 필요할까? 우리 고객들이 좋아할까? 이런 고민들 사실 많이 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정말 이게 정말 좋아할까? 여기서 이제 정말 좋아하겠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줄 수 있냐 이게 진짜 조금 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를 해도 듣고 싶은 잔소리를 어떻게 잘해주냐 이렇게 세븐틴이 하면 그게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제 시간의 제한 때문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좀 응원인 메시지 이제 한 분씩 이렇게 먼저 전달을 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마 스타트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이제 듣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길을 제가 먼저 지금 20년째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는 세상, 나만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들을 발굴하고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창업이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네. 꼭 내가 무슨 법인을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하고 하는 것만 창업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한 조직 안에서도 사실은 나만이 내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저는 되게 좋은 창업이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요. 그게 잘 쌓여서 진짜 이제 내가 준비가 돼서 내가 정말 나만의 회사의 엔티티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그 용기를 내보고 오시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일이나
되게 공식 같은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덜 위험하게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들을 먼저 가고 고민해본 이제 선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한테 이제 터놓고 이제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면 생각보다 세상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도움을 전혀 대가 없이 많이 이제 페이포워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한 형태로 용기를 가지고 더 많은 문을 두드리고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해서 자기 길을 찾아 나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네.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또 사실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아요. 너무 첫 아이디어에 딱 집착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서 시작했지만 사실 이제 시장을 보고 고객을 알고 하다 보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서 어떻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이볼브 해가느냐 이것이 사실 스타트업에 굉장히 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아니지만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성공하는 스타트업 중에 대부분이 첫 아이디어로 성공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적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는 그 팀을 보고 투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팀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서 엔드 프로덕트로 만들 수 있는 팀이냐, 그런 어떤 힘이 있는 팀이냐 이런 걸 많이 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녹음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다 이렇게 듣는 걸로 제가 믿고 일단 오늘 두 분 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